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부러운 얘기죠. 주식으로 받을 거냐 현금으로 받을 거냐 그러는데 주식으로 받으라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고 저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정프로님. 아 그래요? 네. 주식으로 주셔도 되고 아 그래요?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아 감사히 받겠습니다. 혹시 티셔츠로 드려도 되나? 아 티셔츠도 좋죠. 아유 고맙습니다. 노트북도 좋고 네네. 백합 칼국수도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조금 이제 뉴스삼을 여유 있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네. 특별한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좀 평화로운 네. 장이 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평화로운 때는 저희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무리 뒤져봐도 제일 그 큰 뉴스가 러시아 국영통신사에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이에 자유통항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미국장이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에 따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 네. 여기서 휴전 합의를 했다라는 사람의 소식통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근거할 만한 자료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통신사가 미국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그냥 보도가 있는 거지. 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그냥 서로들 좀 여기서 너무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니까 네. 그냥 이런 뉴스 정도에도 좀 그래도 뭐 긍정적인 이렇게 반응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 중에 그 중동 주재 외교관의 복귀, 그 현지 대사관의 비상조치 완화가 네. 있었다. 뭔가 근데 풀리나? 이거 풀리나? 근데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거기 진척 사항은 별로 없는데 그냥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굳이 일일비를 하자면 오늘은 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한창 그 전쟁 당시에도 이란의 증시가 다시 개장했다는 게 그래도 완전 최악은 끝난 것 같다 막 이런 시그널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란 증시가 개정했어요. 그때요 그때 지금 최근 말고 그때 그때. 전쟁 당시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특별한 뉴스는 없지만 복귀했다는 거는 좀 그래도 개선되나 막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네네. 그러니까 오늘 뉴스 플로우는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뉴스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호재나 악재성 뉴스는 없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분위기는 그냥 뭐 악재만 없어도 호재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악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 정도 악재는 그냥 뭐 매일 있는 뉴스 같은 첫 번째 뉴스. 캐나다 정부가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근데 보복 관세라는 거는 미국이 먼저 관세를 때렸다는 거고 네. 지금 캐나다 총리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뭐 캐나다도 강경한 입장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상대방이 안 때렸는데 강경한 거냐라고 네. 본다면은 때렸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안 때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 온타리오 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뉴욕주라는 데는 미국의 주고 여기는 이제 그 건너편에는 캐나다 땅이라 여기에 레이크 온타리오 호수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거 X 쳐놓고 레이크 아메리카.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가 있는데 온타리오 주의 이름을 딴 호수에다가 그거 지우고서 이거는 미국 호수라고 네.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51번째 주가 되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을 때 캐나다가 이제 되게 뭐 당연히 기분 나쁘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결렬이 되고 그 미국산 제품에다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는 것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뭐 거기에 뭐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뭐 가구, 의류 이런 데 한 50% 정도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뭐 가전 제품, 치즈 뭐 이런 데는 한 25%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는 좀 그래도 그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약간 듣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걸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캐나다 정부에서는 뭐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 50%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관세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캐나다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네. 그리고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이 갈등이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경제 통합이 상성 파트너십의 토대가 돼야지 무기로 이용이 될 때는 네. 지금은 좀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국산 제품의 관세가 올라가는 거에 부담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이게 관세를 매길라 그러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 저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는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관세를 매기면서 너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 나 저 마음에 안 드는 저놈들 중국 이런 놈들 내가 관세 때려갖고 혼내줄게요. 사실은 그 관세를 내는 사람은 미국 국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뭐 좀 조금만 넓게 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이 캐나다 관세를 비롯한 각종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뉴스플로우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한국의 그 북한 관련한 얘기를 네.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뭐 이란 핵 비핵화를 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 뭐 이런 얘기들도 툭툭툭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간선거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뭐 그 비상사태 선언까지 어제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언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네. 보도들이 나왔어서 이게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구조적으로 크게 변하는 뉴스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올 것 같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캐나다 이 관세 문제도 하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미국과 캐나다 조금 더 세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 아니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미국 국민들도 어쨌든 캐나다는 그래도 관심이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저 네. 멀리 있는 나라보다는 가까이 붙어 있는 캐나다란 나라랑도 이렇게 피 터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미국 국민들이 좀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어떡하죠? 국민들이 선언한 비상사태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라는 여론이 생겼더니 네. 이거 여론이 잘못된 거다 비상사태 선언. 이렇게. 트럼프가 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 중간 선거 앞두고 네. 중간선거를 비상사태를 하면서 이제 그럼 선거를 하지 말자.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까지 가면 뭐 말아 먹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간 좀 그러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는 선거를 할 수 없다. 그걸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그것도 약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안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가지고 선거급 개편안을 냈는데 그 노조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반대가 된 그 표수는 찬성 7,510표, 반대 7,535표 그랬고 25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진짜 박빙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네. 부결이 되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 성과급의 초과 이익 분배금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데 그 노사가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노조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사가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져가서 노조원들의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보통 통과를 시키는 건데 이것도 자사주 지급분의 40%는 수령 다음 날 바로 매도할 수 있고 네. 20%는 2년에 걸쳐서 10%씩 이연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아도 40%는 다음날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현금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하나 더 그 안전장치를 걸어서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분 성과급에 한해서 주식 지급분 40%를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식으로 받는 거에 40%를 내가 주식으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을게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따져 보면은 내년까지는 거의 한 60% 이상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네. 요런 아닌데 이게 반대가 이제 더 많아서 25표 차에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예, 여기서 안을 좀 더 만들어서 다시 이제 투표를 올릴 건데 25% 정도 차이니까 잘 설득을 하면은 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좀 기분이 씁쓸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주식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주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면 지금 현금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네. 주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너 현금 받을래 주식 받을래 그 개념이 아니라 네. 주식으로 주는 이유가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올려보자라는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옆에서 보기에 씁쓸한 거예요. 너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라는 거는 우리 같은 투자자라든지 제3자들의 관점인 거고 직원들한테 주식을 주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제3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현금이 좋아요, 주식을 좋아요. 요거를 선택하는 데에서의 판단이 우리하고 그들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에서 부결을 시키고 주식으로 못 받겠다라는 부분들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한두 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당 평균 7억 원을 주겠다는 건데 거기서 주식으로 못 받겠다고 부결을 시켰던 부분들이 좀 뉴스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면은 이제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손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근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실 보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주가가 너무 주기로 했던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손실 보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되게 씁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사실은 임직원으로서의 본분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성과급이 있는 건데 그게 손실 보전이라고 하면은 그건 당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주가를 올려야지. 네. 그게 주가 떨어졌다고 자기들은 보전을 해달라 그러면 주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빠지고 나면 나중에 배당 부분도 줄어들잖아요. 그게 좀 비판을 받고 있다. 네. 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맨날 싸운다고 욕을 하지만 사실은 오래 안 싸우고 있었던 현대차노사는 바로 이제 그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도 다 내고서 따따당 했어요. 제가 현대차노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이제 오래 되셨고. 근데 이분들은 싸울 줄 알아요. 네. 이게 어디까지 싸워야 되고 어디를 요구해야 되고 이게 야권의 약속 대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파업을 해서 그 뭐 전체 매출액의 차질액이 2조 3천억이 넘는다. 이거 다 나중에 특근으로 다 메워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노사 합의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끝까지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에다 타격을 준다? 그거 나중에 나눠 먹을 것만 줄어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오히려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야 이게 정부에서 이게 정년연장 관련한 법안이 잘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법안 통과 전에 어떤 그 정년연장 관련해서 그 계속노동이죠. 네. 계속노동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동차가 전기차가 됐을 때 부품이 줄어들고 이 그 노동자가 덜 필요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뭐 나온 얘기들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봐야 여기는 좀 헷갈려요. 이게 뭐 기본급이 10만 원 인상이 됐다는데 현대차는 8만 9천 원 제시했고 노조는
14만 9,600원 인상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10만 원으로 합의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여기에 뭐 복지 포인트가 50만 원 지급을 하고 주식 15주 주고 휴가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되고 막 이런 사세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게 저는 오히려 노사 합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합의는 노사가 알아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휴가비가 80만 원인데 왜 100만 원이 돼?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내년 하반기 기술직 200명, 2028년 기술직 3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전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 새로 취업해야 되는데 노사가 합의해서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추가 채용에 대한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나눠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 청년들하고 나눠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도 이제 노조로서 합의를 해서 신규 고용도 해라.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테이블에 올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 노조는 오늘 당장 이게 주식이냐 현금이냐 내일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다 부결이 된 거고 네. 네. 여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신규 채용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 거라 그런 부분들도 테이블에 올려서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그럼 앞으로 그 정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정년 연장될 경우에 정년 연장의 경우에는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임금 피크 확대제 없이 시행한다는 이런 쟁점들을 우리가 추가로 좀 논의를 하자.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간 것들이 좀 더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에와 어떤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그 진지한 토론 네네.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현대차 노조의 협상이 좀 더 좀 건설적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노사가 좀 이성적인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예.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성과급 뭐 2천만 원, 뭐 1,500만 원, 뭐 이거 갖고 이제 서로 다툴 때는 조금 더 차라리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했는데 이게 한 뭐 7억 원, 뭐 8억 원 뭐 이렇게 가니까 이건 뭐 목숨 걸고 싸우는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비이성적으로.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좀 커지면 좀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뭐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야 7억이면 뭐 어떻게 해주든 얼마나 땡큐냐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금액이 되니까 이건 뭐 한치도 양보할 수도 없고 하여튼 거의 뭐 목숨 걸리는 싸움 이거 못 받으면 죽는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여튼 뭐 이성적으로는 우리 막 그 기업에서 스톡 옵션 주는 것들 뭐 스톡 옵션 언제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얼마가 됐더라 이런 것들 막 회자되면서 와 부럽다 우리도 주식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이게 현금이냐 주식이냐가 됐을 땐 또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네요 사람이. 여튼 하이닉스는 다시 이제 재협상을 아마 해야 될 거고 그 재협상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또 전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 저도 댓글창 지금 한번 열어봤는데 뭐 하이닉스 생산직이 열심히 일하면 주가가 오르나요? 건프로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일하고 회사 분위기가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거를 제가 제일 직접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엔비디아 그 임직원분들 그 미국에 계신 분들 가끔 한국 들어올 때 만나면은 네. 진짜 가게가 주식으로 보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진짜 돈도 많이 주는데 거기에 주식 보상도 되게 많이 줘요. 근데 정말 자신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네. 그런 문화가 저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이게 그 기업 가치가 제대로 올라가는 거지. 뭐 직원들은 뭐 나는 오늘 현금 받았으니까 기업 가치는 모르겠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네. 그러니까 요새 그냥 짤인데 뭐 요런 그림 되게 종종 보는 짤 중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주가 좀 떨어지면은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막 울면서 반성하고 네. 다시는 다시는 주식 안 할 테니까 원금만 돌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이게 주가가 좀 오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이런 짤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확실히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라는 느낌을 갖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네. 체감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표로 나온 보도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 21일 기준으로 해서 1,000조 원이 넘었다.
지난 7월 말 984조 9천억에 비교하면은 3주 만에 15조 원이 넘게 늘었다. 그리고 6월 말에 비교하면 두 달도 안 돼 50조 원 넘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 ETF 금액 증가한 거랑 막 약간 그쵸.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반기에는 이제 ETF 자금 증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어느 사이인가 보면 우리 또 주식 좋을 때 딱 하면은 제가 예금은 좀 너무 심심해. 누가 3% 받으려고 이제를 하냐라고 좀 하고 있었는데 한 30-40% 50% 맞고 나니까 야, 그 안정적인 3%가 얼마나 소중하고 네. 정말 원금만 돌려주시면 다시는 주식 안 하고 3% 이자 받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와, 이게 지표로까지 이게 진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네요. 라는 게 좀 있었고 최근에 또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시중은행들의 예금이 3.7% SC은행 같은 경우는 3.85%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이게 3%든 3.1%든 3.5%든 3.8%든 뭐 강보합이냐?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제 그 하락장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머니무브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꼭 이게 그 예금뿐만 아니라 뭐 금이나 달러 관련한 것들도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달러 예금 잔액이 지난달 말 694억 달러에서 지난 24일 기준으로 755억 달러로 61억 달러가 늘었다. 달러 예금 잔액이.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때 달러 예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물렸을 겁니다. 달러 되게 비싸게 사신 거잖아요. 달러 비싸게 산 네. 거죠. 달러 값이 떨어졌죠. 네. 원화가격이 올라가서 물렸는데 네. 저는 그 달러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좀 그냥 예금 쪽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환을 투자 개념보다는 그냥 보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갖고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 달러로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실패하셨다. 달러는 물렸고 그리고 이제 금통장 골드뱅킹 잔액이 지난해 말 1조 9천억 원에서 그 24일 여기 어떻게 되냐면 지난해 말 1조 9천억에서 7월 말에 1조 7천억까지 줄었다가 네. 지난 24일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1조 8천억 원으로 1,250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금으로서의 머니무브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번 물리고 이게 변동성 자산은 못 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안전자산이라고 단어가 붙어 있는 네. 금라고 얘기하는 거는 달러를 그러니까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변동성이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닌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제 좀 뒤고 나서 그럼 좀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취지에서 금으로 가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금은 괜찮게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네. 금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머니무브들이 거의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나타나게 됐고 ETF 5대 은행의 ETF 판매 잔액은 6월에 14조에서 7월에 2조로 급감을 했고 이달 24일까지는 5천억 원에 그쳤다. 네. 14조가 5천억으로 떨어졌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창구냐면은 은행 창구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ETF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은행 분들은 정말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데 은행에서 ETF 거래하면 수수료 되게 비쌉니다. 네. 자기가 그냥 증권사 주식계좌 터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은행에서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조사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마라. 왜 수수료 비싸게 유도하냐라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자금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14조에서 5천억까지 줄었다. 많이 옮겨가시네요. 많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옮겨가시네요. 또 근데 주식 올라가면 다시 올 거예요. 또 돌아오죠. 원래 돈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네. 이제 다시는 뭐 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들도 다시 온다고. 요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짤 보여드렸던 거. 딱 옆에 예쁜 여자 지나가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저렇게 저거구나. 눈이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네.
여튼 머니무브가 그렇게 일어났다. 특히나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한번 크게 대고 겁먹고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네네. 그런 뉴스. 예. 자, 하여튼 아침에 또 우리 권 팀장님 뉴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예. 또 내일 우리 뵈야죠. 봐야죠. 네, 가시는 길에 요 채선당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저희가 끓여놨습니다. 나가서 주지도 않고서 주지도 않고 먹으래. 예.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채선당 백합 칼국수. 아유, 백합 칼국수. 백합 칼국수. 그냥 이름만 백합일까? 어쨌든 백합 조개가 들어가서 백합입니다. 백합 칼국수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맛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 칼칼한 맛이 있네. 네. 백합의 그 시원한 조개 국물에 네네. 예, 약간의 그 칼칼함 같은 건 아마 뭐 고춧가루나 고춧가루 빨갛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네네. 예, 뭔가 이렇게 좀 낸 것 같아요 국물을. 네, 그래서 후추 같은 거로 좀 국물을 낸 것 같고 요 채선당에 그 네. 샤브샤브 드시러 가셔서 네. 마지막에 이렇게 딱 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예 그냥 채선당에서 이번에 제대로 백합 조개로 국물 내고 그다음에 반죽 면발 쫄깃하게 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밀키트로 편하게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칼국수 집에서 끓이려면 뭐 다시다 넣고 뭐 이런 거 좀 하잖아요. 일이 많죠. 네. 손이 많이 가요. 조개 같은 것도 참 맛있는데 네. 그게 좀 번거롭고 그렇죠. 네. 네, 근데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면과 그다음에 조개살 따로 드리고요. 그리고 육수 따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리니까 그냥 한 5분만 투자하시면 네. 라면 끓이듯이 네, 칼국수 맛있게 끓여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 드시고 나서 남은 네. 국물에다가 뭐 밥이라든지 볶아 먹어야지. 볶아 먹어야죠. 거기 네. 김 살살 뿌리고 참 계란. 계란 뿌리고 네. 계란 넣고. 거기 당근 같은 거 꼭 넣어야 됩니다. 아주 조그만하게 썰어서. 자, 샤브샤브 전문점의 깊은 육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 있는 채선당 백합 칼국수 4팩 가고요. 네. 한 팩당 1kg씩 아마 총 4kg가 갈 모양이죠. 네, 이렇게 해서 39,8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자,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블리츠에서 오픈형 이어폰. 저도 오픈형 쓰거든요. 이게 귀가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저는 커널형을 쓰긴 하는데 아, 그래요? 한번 이거 진짜 좋나?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네, 싶긴 합니다. 커널형 오래 쓰면 네. 나중에 뭐 염증 생기고 그렇다면서요? 네. 그 귀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맞아. 예, 다양한 그 주변 소리까지도 이거는 놓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고도 날 수 있고 사실 커널형은 너무 소리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위험하죠. 네, 위험하기도 네. 하고. 네.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도 커널형은 빠지기도 좀 쉬워요. 안 빠집니다. 안 빠진 진짜 안 빠진. 얘는 안 빠지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변에 뭐 자동차 소리, 네. 그다음에 뭐 사람들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도 이제 들리긴 하거든요. 들을 네네. 수 있으니까 오픈형이니까.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죠. 네. 예, 그 운동 뭐 러닝 같은 거 하실 때도 그 커널형 끼는 분들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긴 하죠. 네, 사무실에서도 커널형 끼면 좀 이때 상사가 그렇죠. 부하 직원을 보고 이 기자 이렇게 하는데 안 못 들려. 들어. 안 되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어폰 끼고 일하면 좀 그런 거 아니야? 능률이 오릅니다. 능률이 올라요? MZ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저 MG 봤죠? 네, 자, 요거 이것도 39,800원입니다. 네, 색깔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케이스도 예뻐요. 네. 네, 이렇게 또 어디 충전 잭도 같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 이어폰 커널 커널이 아니라 오픈형 이어폰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츠 오픈형 이어폰 39,8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올해 2월에 출시한 최신형 이어폰이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에 그 배터리 잔량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예,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뭐 그것도 이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 다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면 좋죠. 지금 네. 61% 남았대요. 요거.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얼른 만나러 가겠습니다.